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10% 가까운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윗꼬리가 크게 달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걱정하실 필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내가 추격했는지 아니면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했는지 이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된다고. 근데 신고가 구간인 건 맞죠? 어저께도. 근데 보세요. 신고가를 돌파할 때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까? 윗꼬리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윗꼬리라는 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흔히 영망치 캔들이 떴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영망치 캔들은요. 고가의 물량을 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훑어내는 과정이 지금은 뭐가 됩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왜? 고가의 매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상장되는 과정에서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왔어요. 왜 강하게 나왔는지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하락세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왔었던 이유는 시장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 시에 프리미엄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장 때 프리미엄을 받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내용이에요. 상장했을 때, 그쵸?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 확정가를 보면 26,000원이죠. 근데 여기 보면 공모가 최상단 밴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흥행에 성공을 했고 26,000원 대비해서 시작할 때 어느 정도의 가격이었냐? 58,000원. 그쵸? 그리고 고가는 67,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고가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 거래량을 기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매수 1거래와 매도 1거래가 만났을 때 거래량 1이 되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그쵸? 공모를 받아서 차익 매물도 있겠지만 시가에 따라붙어서 물린 매물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고가부터 하락한 폭이 대략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라오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이런 과정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낸 겁니다. 우리가 공략할 때는 반드시 이 매물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파하는 과정에서 공략을 하는 거지 돌파하고 나서 상승폭이 몇 프로나 나왔죠? 제가 계속해서 이 돌파하는 과정에 공략을 해야 된다고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이 구간에도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쪽 구간을 돌파하자마자 바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야기를 드렸고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그쵸? 두산 로보틱스 아침에 흔드는데 끝난 시세 아닙니다. 저놈도 매수 예정이다. 무슨 얘기냐면 떨어지면 저는 매수 구간으로 잡겠다는 이야기고 그 매수 구간으로 잡는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용이에요.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해서 로봇 그리고 AI 쪽은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예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왜 엔비디아를 예로 드냐면 엔비디아는 원래 대부분 개인용 PC에 투입이 되던 그쵸? 게임용 그래픽카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게임용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GPU가 어떤 정도까지 업무의 영역을 확장했냐면 AI 관련된 서버를 맡고 있습니다. 그냥 그쵸? CPU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CPU보다 비중이 더 큰 게 GPU예요. 그건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쵸? 서버에 들어간다는 건 기업용에서의 소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나온 게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한 실적이다. 그러면 이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토대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AI 반도체를 포함한 그쵸?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근거에는 그쵸?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들어있고 거기에는 기업에 대한 소비 그쵸? 기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예요. 정말 절대 강자입니다. 근데 이 강자의 이 위치를 계속 할 수 있다 못할 수 있다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하고 있는 협동 로봇을 포함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그쵸? 로봇이나 AI 관련 장비들은요. 어쩔 수 없이 기업 측면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를 봐야 지금 올라가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조정, 그렇죠? 완만한 조정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 1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로 양봉 마감하면 11일째입니다. 11일째. 그렇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기 과열인 것은 맞다. 근데 내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건 딱 요 구간이다. 그렇죠? 웬만하면 7만 원을 넘게 매수하지 않는 게 좋지만 여기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잡을 수는 있다. 그게 가격 전략이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5일선과의 이격도를 반드시 살피셔야 돼요. 내가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5일선과의 이격이 멀어지잖아요. 그쵸? 여기 보세요. 5일선과의 이격이
15%입니다. 자 보세요. 14.09% 5일선 그쵸 이날 11월 20일 날 올라가서 1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올라가긴 하지만 장중 변동 보이잖아요. 하지만 자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하는 과정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제가 에코프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쭉 보시면 5일선 타고 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5일선 계속 타고 가잖아요. 그쵸? 여기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5일선과의 이격이 벌어지니까 5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죠. 완만한 이격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에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5일선과의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반드시 주가는 5일선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주가하고 만나게 되어 있다. 그쵸? 요 구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은 한 가지예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조정 구간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잡자. 그런 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핵심에 있는 게 기업의 수요다. 자,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는 기업 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왜? 생각해보세요. 인건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아니 이 증가하는 인건비와 생산 설비에 로봇이 투입이 됐을 때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증가가 없고 물론 유지 보수 비용이 들겠지만 그게 증가하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정비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매년 동안 연봉 협상을 해야 되고 연봉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로봇은 뭐가 됩니까?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24시간 돌죠. 그렇죠? 전기만 들어가면 24시간 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격을 파악하자.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 그렇죠? 지금 급등한 상태에서 쫓지 마세요. 이 급등한 상태에서 잘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될 수 없어요. 그 내용이 추격해서 내가 고가에 물리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털리고 주가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자.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매매할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내용이에요. 우리가 고가에 물리잖아요. 이렇게 올 때 안 털릴 것 같아요? 그래, 여기엔 안 털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래요. 여기까지 딱 보면 자,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시세를 못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진짜 가는 구다 싶어서 여기 매수했다고 쳐볼게요. 70만 원 정도에. 자, 그러면 한 30% 밀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내가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근데 여기만 매수하더라도 정말 매매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건 그냥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을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근데 장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선주? 뭐 망하지 않겠지. 그렇죠? 싸다고 매수했을 때 내가 1년, 2년, 3년씩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다 그래서 내가 이쯤에 매수해서 10%, 20% 올라가면 안 팔 것 같아요? 매도합니다. 왜 지겹거든.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세, 23년도의 시세를 내기까지 1년,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략해야 될 시점은 여기부터라고요. 왜? 신고가를 여기서 달성을 했으니까.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인데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일봉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공모를 받아봤자 공모를 받으면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모를 받아봤자 이거 몇 주나 받을 수 있겠어요? 몇 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모가에서부터 그쵸 흥행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내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에 들어갈 건지. 자, 지금 시가총액 5조죠. 그럼 여기서 딱 20%에서 30% 빼봅시다. 그럼 4조 원 전후가 딱 되죠.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조 6천억이에요. 그렇죠? 오늘 지금 올라가서 이 고가까지 대략 한 20% 추가하면 어느 정도 나오죠? 4조대가 나오죠.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시의 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겁니까? 그쵸? 요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시장은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움직이고 그게 시장의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무엇보다 두산 로보틱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올랐죠. 그렇죠. 오르는 과정에서 두산 로보틱스도 그런 평가를 받은 건데 평가를 받은 이후에 당연히 빠져야죠. 그 이후에 우리가 고가 돌파하는 것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고가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 못 잡잖아요. 여기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 왜? 포스코 DX 보세요. 시가총액이 8조입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의 평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 중요하고 이걸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키자. 이 부분 잊지 마시면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고요. 제가 다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매수하는 구간을 준비해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제가 추려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그쵸? 두산로보틱스처럼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자, 종근당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당연합니다. 시세까지 걸립니다. 왜? 보세요.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저는 12만 원을 기준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14만 원에 내가 따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부터 추적을 했고 여기에 재료가 딱 터지면서 제 생각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갔어요. 그러면 추적하는 과정에서 내가 쫓아가야 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5일선을 탈 때까지 기다려라.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그대로 시세까지 시간은 걸립니다. 약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단기 매매에 성공을 했습니다. 단기 매매는 철저하게 제가 장 시작 전에 매매 진행이 되고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5%대 구간에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볼게요. 자, 시가 1.8%에 출발을 해서 종가 4.96%, 그쵸? 고가 6.62%. 자,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종목입니다. 반도체 종목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반도체 쪽은 제가 좋게 보고 있다고. 그리고 좋게 보고 있는 과정에서 공략하고 있는 종목은 자, 리노공업, 그쵸? 리노공업. 자, 어제 못 사서 아쉬운 리노공업 오늘 떨어지면 좋습니다. 매수 예정이다. 근데 제가 주문을 넣었지만 자, 보세요. 9시 34분에 주문을 넣었지만 그쵸? 지금 가격을 안 주고 리노공업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19만 원 위에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다른 대안을 계속해서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반도체 쪽에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는 이 반도체를 내년 1월까지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내가 볼 때는 한 가지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반도체 다른 쪽에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리노공업을 탑으로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당연히 이 종목은 자, 주성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종목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는 이미 제가 수익 중입니다. 한 15% 정도 수익 중인데 이것도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죠. 그러면 저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뭘 보고 매수했을까요? 신고가를 갖고 계속해서 추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내가 개별적으로 추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 두산로보틱스의 가격은 제가 계속 추적해서 가격을 잡아서 실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영상으로도 제가 공개를 하지만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영상을 만들고 그쵸? 편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업로드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신고가 종목을 매매해야 되고 신고가 종목은 빠르다. 그쵸? 빨라서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다. 그쵸? 그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유망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쵸? 그게 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신성델타테크로 한 150% 수익 낸 것 같은데 지금은 위험하다. 그쵸? 위험하다. 이거 하지 말아라. 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6% 하락 중이다. 에코프로하고 엇갈리고 있다. 유일하게 남은 2차 전지 매수 가능한 종목. 자, 무슨 얘기겠습니까? 떨어지면 다시 매수한다. 그쵸?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이게 주도주입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부분 내가 진짜 주식하면서 정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뭐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매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한 가지 내용. 가격이 가장 앞에서 반영을 합니다. 그쵸?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오늘로 10일 이상의 연속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완만한 조정 필요하고 이때 내가 어떻게 이 준비를 해놓는지에 따라서 수익의 폭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부분을 저기 소통방에서 저랑 같이 하면 됩니다. 자, 항상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